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10월 2일 수요일입니다. 박명석입니다. 월초, 8월 초 여러분 기억나시나요? 블랙 먼데이가 있었고요. 9월 초 기억하실 겁니다. 9월 초에는 고용 쇼크가 있었고요. 10월 초 들어오니까 사실 뭐 이번 달은 좀 다르겠지 싶었는데 월초는 또 월초인가 봅니다. 변동성 재료들이 하나씩, 두 개씩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. 뭐 그동안 S&P 500이 사상 최고가 랠리를 달렸던 것에 대한 어떤 되돌림일 수도 있겠고요. 악재성 재료들의 무게감이 어느 정도인지 좀 명확한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은 상황인데요. 그래서 지금부터 브리핑 뉴욕으로 뉴욕 증시 마감 흐름 이틀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보시면요. 보시는 것처럼 색감이 좋지 않죠. 올 블루입니다.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 그리고 S&P 500 지수까지 모두 하락으로 마감했고요. 특히나 나스닥이 1.5%까지 밀렸습니다. 성장주 쪽에서 특히 반도체 쪽에서 또 한 차례 밀리는 모습이 좀 있었고요.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오늘은 시장의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잠시 후에 그 내용들은 체크 포인트로 살펴보고요. 일단 종목들로 한번 보시면은 엔비디아 3.6% 급락했을 뿐만 아니라 빅테크, M7 종목들이 일제히 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. 뭐 개별적으로 종목들의 희비가 좀 갈리기는 했지만 빠진 종목들, 뭐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은 이렇게 좀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고요. 테슬라가 내일 이제 인도량이 발표가 될 텐데 그걸 앞두고 1% 넘게 2% 가까이 밀리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. 이외에 로키드 마틴 그리고 알리바바 이 두 종목 가져와 봤는데요. 기사는 다들 보셨을 거예요. 이제 중동의 그 불안했던 정세, 이란이 결국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텔아비브 쪽으로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. 뭐 크게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만 이란이라는 이름의 무게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죠. 로키드 마틴 방산주 급등했고요. 에너지 관련주들 같이 좀 올랐습니다. 잠시 후에 챙겨보도록 하죠. 그리고 알리바바의 경우에는 월요일에 중국 증시 보고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. 증시, 그러니까 지수가 10% 급등하는 날이 있구나, 중국 증시에. 그 생각을 좀 했었는데 이 흐름 미국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. 알리바바의 상승세, 간밤에 그나마 볼만한 섹터 중국 관련 ADR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. 자, 그러면 체크 포인트들 오늘 좀 할 얘기가 많습니다. 자,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. 요 사진, 이게 이스라엘의 상공입니다. 실제로 미사일이 무려 200여 발 떨어졌다고 합니다. 이란에서 쏘아 올린 거고요. 다행히도 사망한 사람은 없다고 해요. 그중에서 뭐 다친 사람이 한 2명 정도, 파편 튀어서 다친 사람이 2명 정도 나왔을 수준이면 아시겠죠? 200발이 떨어졌는데 2명만 다쳤다? 그만큼 다 요격을 했다는 겁니다. 이걸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. 이스라엘이 생각보다 정말 강하구나라는 생각이 든 한편으로는 이란이 혹시 대충 했나? 뭐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란과 이스라엘, 그런데다가 이란의 수도, 이스라엘의 수도, 이렇게 도시가 환하게 빛나는 곳에 미사일이 200발 떨어졌다라는 건 정말 뭐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사상자가 거의 최소화됐다라는 측면에서 약간은 이란도 그렇게까지 큰 확장을 바라지는 않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들죠. 아무래도 이스라엘이 최근에 여러 지도자들을 제거했지 않습니까? 하마스에 이어서 헤즈볼라까지 이란의 친이란 세력을 계속 고위 관료들을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 같고요. 그에 따라서 뭔가 제스처는 취하되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혹시 움직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전쟁이라는 게 예측과 대응 이런 게
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 팩트만 보고 200발이 떨어졌고 사상자가 크지 않았다 정도로만 보고 각자의 어떤 인사이트가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합니다.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제가 그래도 조금은 진지하게 조금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동안 중동에서 뭐 이스라엘이 누구를 제거했다, 뭐 누구랑 크고 작은 싸움을 하고 있다, 후티 반군이랑 또 다 대립이다,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는 계속 빠졌거든요. 그런데 간밤만큼은 3.6% 유가가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. 결국 이란이라는 이름의 어떤 무게감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이란과 이스라엘이 혹시라도 전면전으로 가게 된다면 국제 유가뿐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도 닫힐 가능성이 높아지고요. 그런데다가 이제 그 두 세력은 사실 굉장히 의미가 다른 세력이거든요. 수니파와 시아파가 혹시라도 또 손을 잡고 중동이 더 크게 세를 불리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미국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이걸 억제하기 위해서 엄중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. 일단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미사일이 얼마나 떨어졌는지, 사상자가 어느 정도인지, 그리고 국제 유가가 모처럼 급반등을 했다는 것, 변동성이 근데 위아래로 확실히 크죠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월 초에 굉장히 강력한 변동성 유발 재료가 하나 들어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제가 생각하는 더 큰 문제는 이게 아니라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 부분입니다. 미국에서 동남부 지역의 항만 노동자들의 파업이 시작이 됐습니다. 그러면서 지금 뭐 계속 협상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JP모건에서 밝힌 바로는 하루 6조 원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 거기에 지금 컨테이너 박스만 한 10만 개가 적체돼 있대요. 코로나 때 그랬던 기억 나시죠? 배가 안 뜨니까, 배를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컨테이너 박스만 계속 적체되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급등했던 그 시기를 기억하실 겁니다. 이게 또 전례 없는 50년 만에 이렇게 다 같이 파업을 하는 일이라고 해서 생각보다 이 부분이 시장에 큰 타격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. 한 일주일 정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. 잘 마무리가 될지, 어떤 수준에서 임금을 어느 정도 올리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지, 결국 문제는 임금이니까요. 그래서 일주일이든 뭐 한 달이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장 크게 타격을 보는 업체는 어딜까?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. 꼭 이럴 때 뭐 월마트, 뭐 이케아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꼭 이럴 때 국내 기업들이 탑에 있더라고요. 삼성, 그리고 LG 5번째고요. 현대가 지금 10번째 안에 삼성, LG, 현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런데다가 홈디포 뭐 이런 기업들 타격을 좀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국내 증시에도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연준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이 가장 지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가장 큰 배경이 물가의 완화세잖아요.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물가가 혹시 또 올라갈까 걱정이 돼서 연준도 또 골치가 아파질 거라고 하더라고요. 결국에는 전쟁 이슈, 그리고 파업 이슈, 또 연준의 금리 인하 걱정으로 이어지는 시장의 전형적인 걱정 로직이 다시 한번 발동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졌습니다. 자,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. 그래서 경제 지표 한번 챙겨보려고 하는데요. 아무리 노이즈가 많고 이슈가 악재가 많아도 결국에는 경제 지표가 우리가 보는 큰 그림이 그대로 맞아서 돌아간다면 이렇게 빠졌을 때 매수할 수 있는 배경이 되잖아요. 다행히도 일단 구인 건수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. 사실 월 초에 가장 걱정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고용보고서가 발표되기 때문이거든요. 그런데 지금 고용보고서보다도 다른 것들이 더 문제가 커 보여서 문제인 건데 고용은 다행히도 이렇게 잡 오프닝, 졸트 보고서가 발표된 가운데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게 그나마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. 그런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. ISM 제조업 PMI는 여전히 아쉽지만 좀 바닥권에 머물러 있습니다. 47.2가 나왔고요.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. 뭐 어쩔 수 없죠. 왜냐하면 이게 계속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는 걸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거니까 이제 조금씩 올라오기를 기대해 봐야 될 것 같고요. 지금은 아직까지는 바닥권에 좀 머물러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다음 장
넘겨주시면 우리가 쉬는 사이에 또 파월 의장의 한마디가 좀 있었거든요. 금리 인하 이제부터는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시장을 조금 제어시키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좀 셈법이 복잡해졌죠. 우리는 금리 인하 11월에 50bp 추가 인하를 하기를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고용도 좀 완화되고 물가는 계속 떨어지고 그리고 제조업 지표도 다시 좀 살아나는 걸 기대했는데 그게 다 지금은 아직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혹은 물가가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걱정으로 전환됐습니다. 그렇게 되면 연준의 선택은 또 어떻게 될지 11월에 금리의 인하 폭이 다시 한번 또 궁금해지는 구간으로 들어가겠네요. 자, 세 번째 체크 포인트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력했던 섹터,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알리바바 뿐만 아니라 핀더더,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의 ADR 기업들인데요. 저도 이 사진이 너무 공감이 돼서 이 사진을 그냥 넣어봤습니다. 그러니까 진짜 중국 증시 그 월요일에 HTS, MTS 보다가 이게 잘못됐나 싶었을 정도였어요. 상해 지수가 무려 10% 급등을 하더라고요. 국내 지수는 뭐 일본이 급락하면서 같이 좀 빠졌는데 중국만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.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도 그래, 이 정도면 중국 지속적으로 랠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. 지금부터 한 10%는 더 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뭐 대한민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중국의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진짜 정말 오랜만에 있는 일이죠. 그런 기업들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. 미국에서는 윈리조트라고 하는 아시는 것처럼 카지노 기업, 그리고 또 웨스턴 디지털,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면 결국 메모리 반도체에는 수혜가 될 수 있고 웨스턴 디지털도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죠. 머크, 퀄컴, 앨범알까지. 앨범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튬 관련 기업이죠. 리튬이 이제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들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퀄컴 반도체, 머크는 제약바이오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힌트를 한번 찾아가면 될 것 같은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. 중국 여러분들 신뢰를 어느 정도 하십니까? 저도 아직은 좀 잘 모르겠거든요. 그래서 2015년과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2015년이 전고점이에요. 지금 그 이후 10년 동안 거기까지 간 적이 없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계속 보는 건데 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중국 주식 투자 규모를 여전히 최저치로 가져가고 있고 소매 판매 제조업 PMI 또 어제 차이신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위축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. 예상치보다는 좀 높았어요. 그렇게 경제지표 부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건 아니다라는 얘기들. 그런데다가 최근에 굉장히 억눌려 있던 투심이 단기적으로 폭발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의외로 목표했던 수준까지 너무 빨리 와버렸다라는 것도 시장에서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. 그런데 이에 반해서 다시 생각해보면 앞에 있었던 갑자기 악재가 너무 많아졌잖아요. 그래서 볼 게 지금은 중국밖에 없거든요. 그러면 또 쏠림이 단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. 데이 트레이딩과 그리고 또 조금 스윙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각자 투자 포인트가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하네요. 어찌됐든 지금 시장에서 볼만한 건 중국밖에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그러면 특징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. 자, 일단은 오늘 사실 핀비즈 테이블만 봐도 뭐 얘기가 끝이 납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쭉 약세를 보였고요. 구글과 메타는 여전히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빨간색보다도 녹색이 저는 오늘 중요하다고 보는데요. 보시는 것처럼 방산업체 강세를 보였던 흐름 확인이 되고요. 에너지 업체 중동의 이슈가 방산과 에너지에 그대로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. 그리고 유틸리티 이런 업체들이 상승했던 걸 봤을 때 지금 시장은 방어주를 열심히 찾고 있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이슈들은 앞에서 다 얘기했으니까 간단하게 특징주 세 가지 빠르게 짚어보고 넘어갈게요. 자동차 업종의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. 3분기 신차 판매량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. 스텔란티스의 주가를 보고 계신데 GM이 2.2% 빠졌고요. 도요타가 8% 빠졌는데 스텔란티스의 경우에는 어제 우리가 쉬는 동안 가이던스를 떨어뜨리면서 주가가 폭락했습니다.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종 자체가 조금 현재 부진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결국 핵심은
저가형 모델, 인플레이션의 어떤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또 챙겨볼 만한 건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호조. 현대차가 그리고 좀 가격 경쟁력이 있잖아요. 오히려 이럴 때 현대차는 5% 매출이 올랐다고 하니까 여기 안에서 감을 좀 잘 잡아가야 될 것 같고요. 두 번째 특징주, 그런데 이렇게 악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라이브네이션이라는 기업 가져와 봤습니다. 사막의 오아시스라고 달아봤는데요. 그만큼 뭐 오아시스처럼 좋다라는 것도 있지만 아시는 것처럼 오아시스라는 밴드가 재결합하면서 이 라이브네이션이 공연하는 업체잖아요. 공연 기획하고 거기서 티켓 판매 수익으로 돈 버는 업체인데 보시는 것처럼 연일 급등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아시스 대단하죠. 그런데다가 뭐 콜드플레이에 뭐 굉장히 다양한 그런 해외의 그런 스타들을 좀 확보하고 있더라고요. 스타들의 공연을 확보하고 있더라고요. 요즘 가을이라 또 이런 페스티벌도 많던데 이런 종목들 국내에서도 엔터주들 최근에 반등하는 모습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. 자, 세 번째 특징주 마지막으로 하나만 챙겨보면요. 나이키입니다. 지금 현재 시간의 주가가 1.3% 마이너스로 돼 있는데 아쉽지만 이게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거의 7%로 바뀌어 있더라고요. 실적 부진에도 CEO 믿는다라고 기대를 했습니다만 가이던스를 결국 없애버렸습니다. 그만큼 나이키가 최근에 잘 안 된다는 거고요. 제가 봐도 최근에 패션 시장에서 나이키가 가지는 비중이 많이 떨어지고 약간 좀 구식의 느낌으로 좀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. 이 부분을 다음 CEO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 나이키 주가를 좀 살려낼 수 있을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네요.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.